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오늘 시장 크게 보면요. 지수는 한마디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오전장의 낙폭을 오후에는 많이 채워내기는 했지만 이 코스피가 가까스로 2,70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도 비교적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하지만 이 시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개별 종목들은 급등락을 보이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상이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오늘 시장 내용 살펴보시고 다음 주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든든한 한 교수의 큐사인으로 출발합니다.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시장도 전체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지배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지루하고 좀 답답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판단이죠. 지금 세계 증시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런 내용들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관망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지수도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강박과 약박성 혼조 장세가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렇게 시장의 관망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또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장을 견인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도 대체적으로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2,900억 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1,1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죠. 기관들도 대체적으로 투신권과 그리고 보험단위 매도를 한 반면에 연기금과 일부 기관들을 매수하면서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호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적극적인 매수를 단행하기보다는 관망세적인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관망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좀 답답한 그런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의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25bp 금리 인하를 가지고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 장세는 조금 더 지수가 한두 번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전략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는지 여부 또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런 약간은 조심스러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파월의 입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 확실한 시그널을 확인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시장은 아무래도 이 이슈를 좀 지켜본 뒤에 대응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되었듯이 파월 의장이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25bp가 됐건 50bp가 됐건 그 정도로 가지고 미국 경제가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현재 증권시장은 추세적인 또 큰 폭의 지수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 호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잠깐의 반등세는 나타날 수 있어도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일단 판단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지수는 그래서 지수 혼조 내지는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흐름 자체는 폭락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서 지수의 강한 하방 경직과 함께 기간 조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수가 기간 조정에 전개된다면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 장세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주겠고요. 대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의 선별적인 반등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장기수의 낙폭과 됐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등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목해볼 섹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교수의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분들이 뭐 성장주다라기보다는 가치주에 매겠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를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들 종목들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수도 오늘도 주가 2.6% 올라가면서 94,000원 주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죠.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이 진행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이 좋고 앞으로 기업 밸류업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리면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메리츠 금융지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좀 변동성이라든가 속도가 좀 늦더라도 좀 멀리 보고 또 목표치를 좀 크게 잡고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레이크 머티리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최근에 삼성 SDI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같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도 주가는 약 4.3%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탈출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여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조정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대신에 이제 최근 단기 반등에 따른 조정폭 치고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주가는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량을 더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장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장기적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한 교수의 큐사인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CIS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모두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연출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캐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거친 반등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화재 사건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 쪽으로 속속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단기 바닥을 탈출하고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IS는 바로 그런 전기차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전기차 업황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대규모 캐파 증설을 계속해서 단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433억을 기록하면서 무려 1919% 폭증하는 또 순이익은 352억 흑자로 전하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전기차 업황 자체가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은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나 이 회사는 CI 솔리드라고 하는 자회사를 합병한 모습인데 이 CI 솔리드라고 하는 업체는 전고체 소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CIS라는 종목도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겠죠. 최근에 단기 바닥 탈출에 따라서 눌림이 주고 있는데 이 눌림 목조 등이 아마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일단 1,600원 조금 밀릴 때를 위해서 저가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일단 시세가 움직일 때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000원 목표가 제시드리고 손절가 9,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업황 부진 속에서도 호실적을 낸 CIS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